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은 정말 바빴네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런저런 이사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러고 이제 이걸 준비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준비할 게 좀 많네요. 일단 10월 1주차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9월 한 달은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쯤에 별로 좋지 않아서 약간 좀 맛을 배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10월 1주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흔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협상을 시작할 거니까 그전에는 막 각종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 뭐 억측성 기사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막 흔들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은 출렁출렁이겠죠. 9월 한 달 동안 많이 상승했으니까 10월은 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의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말 크리스마스 랠리를 준비하기 위한 증권사의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이제 돼지 열병이 아직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돼지와 트럼프. 이 돼지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무튼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이사이기 때문에 휴가를 썼습니다. 올해 첫 휴가고요. 월화가 인터넷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정리한다고 좀 바쁠 것 같지만, 그리고 제가 휴가 기간이라 아마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못 올릴 수도 있다는 것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를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투자자고 주식을 주식 외에도 채권, 부동산, 금, 달러에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쉬운 게 주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여기 해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을 제가 오늘 한번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굉장히 독특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근 4년 만에 다시 실행되는 정책이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제목만 보고 제가 낚였습니다. 보시면 이거 갑자기 왜 할까요, 여러분? 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면 뉴스에 막 난립니다. 안심대출 특판 공급액에 3, 4배 몰릴 듯 50조 원 넘어 안심대출 20조 돌파 완판 확실 축축축 예. 집값 커트라인 얼마 막 관심 많죠. 예. 그리고 수도권 불안 지방 안심 수도권 왜 불안할까요? 기준에 안 맞을까봐. 못 받는 진짜 서민은요 난리예요. 예. 논란도 있나요? 예. 갈아타기 열풍, 대출 갈아타는 거죠. 이거는 신규 대출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전환대출이에요. 그러면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안심 전환대출과 관련해 영업적 업무량이 크게 늘어 본점에서 지점으로 직원을 파견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선 대출 전환 때문에 꼬박꼬박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 수익 원인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셈이라, 여기서 약간 속마음이 보이죠. 여러분, 은행은요 여러분들 돈을 빨아먹으려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금리로 얼마 주지 않은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면 그걸로 얘들은 10배 이상 굴려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이 사람은 10명한테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게 지준율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지급 준비율을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은 놔두고 빌려줘야 돼요. 그게 지급 준비율입니다. 아무튼 노동력과 시간 대비 손해일 수밖에 없다. 그래. 아유, 이제 힘들지. 이때까지 돈 잘 빨아먹고. 아무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갑자기 왜 할까요? 왜? 이걸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대출을 더 해주려고? 그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닌 거 아시겠고, 댓글 한번 보세요. 이거, 댓글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날반지 실제 민심인지. 근데 이 찬성과 반대수를 보면 실제 민심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잘 사는구나. 서민도 이것저것 해서 10억은 있다는 얘기. 10억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9억까지예요. 10억이라고 그냥 올려버리네요. 서민 대출 말고 빈곤층 대출해야 하는 거 아닌감? 이게 여러분 진짜 저는 약간 놀랬어요. 이거 대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글 쓰는 거예요. 그럼 뭐였지? 모르겠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왜 나를 위한 정책은 없나?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찬성이 많다. 사실 제가 기사를 다 뒤져보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고 찬성이 달리는 글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거는 그냥 비례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게 많이 봤으면 13,000 좋아요에 400 싫어요였을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그 다음 돈 없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3%대 이자 내면서 죽을 똥 말똥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뭔지,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건지, 음,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약간 애매한 얘기라서 보니까 찬성 반대가 그나마 이성적이에요. 이건 비이성적입니다. 복지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복지가 집중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죠. 9억짜리 집 있는 연봉 8,500만 원 받는 사람이 왜 세금 빨아먹게 하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살짝 뭐 알겠죠? 사람들의 민심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트라인이 9억이에요, 9억. 9억이고, 연봉 8,5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소득, 그 맥시멈을 잡은 겁니다. 얘들이 왜 세금을 빨아먹게 하냐. 이거 세금 빨아먹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세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봐야겠죠. 주택 보유수. 자, 뭐, 1주택자, 이 주택에 있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예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최저 1.95%예요. 1.95% 보니까. 여기서 우대를 받으면 더 떨어집니다. 아무튼 고정금리로 10년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1.95%인데 기준금리가 이거보다 떨어지면 어떡하실 건가요? 아무튼 예,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요. 우대금리. 자, 한부모 가구 블라블라. 이건 당연히 뭐 정책이 있으면 그 취약계층은 우대를 해줘야 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가장 많이 해주죠. 애는 알아. 이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장애인 인구가 많았으면 여기에 더 혜택을 줬을 겁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 시에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6억 원 아닌데 이거 다른 그게 있으면 여기 있네. 9억 원까지입니다. 9억 원까지. 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8,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예, 우대금리. 주택 면적은 85제곱평방미터, 면지역은 100평방미터. 아파트, 주택입니다. 주택, 오피스텔 아니에요. 대출 한도는 5억 원. 5억 원까지예요. 5억 원. 갈아탈 수 있는 게 5억 원입니다. 이게 대출 한도라고 돼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대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5억 원의 대출을 전환하는 거예요. LTV, DTI. 이거는 다 아시죠? LTV, DTI. 예. 70%, 60%. 뭐, 아닙니다. 이건 제가 부동산 방송에서 설명할게요. 자, 대출 기간 이렇고, 상환 방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딱 보자마자, 그랬구나 싶었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 거치기간 없습니다. 이거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상환하든지, 원금을 상환을 하든지, 무조건 상환해야 되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출이란 걸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집을 사서 1주택을 사서 이 집에서 살겠다. 그리고 시세 차익도 먹겠다. 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막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지만 다들 집을 사는 이유는 1주택자들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뭐 전세를 준다거나 뭐 갭 투자 아니면 전세 레버리징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자기 집이라고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요. 막 주택은 안정적이다, 뭐 거주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하지만 다들 시세 차익 노리러 들어간 거예요. 예. 맞잖아요. 아니면 뭐하러 예, 주택을 사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면서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만들려고 대출하는 거예요. 돈을 만들려고 대출하는 겁니다. 돈을 만들려고 대출을 하는데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필요해. 10억. 그러니까 내 주택 담보로 10억을 내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억을 딴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금은 원금이나 이자 합치는 겁니다. 원리금을 갚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겁니다. 거치해놓고. 그래야지 또 부담도 안 돼요. 이게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면
이 월급쟁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투자를 안 한 본인 주택이면 집값만 갚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자만 냅니다. 거치 한 10년 이렇게 하고 이자만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금리만큼의 이자를 내면서 내가 쓰겠다라는 게 대출인 거예요. 그게 원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금이랑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통 대출을 더 받고 싶어 하지 대출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투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원금을 갚습니다,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면서 갚아요. 근데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원금을 안 갚고요. 이자만 내면서 그걸 굴립니다. 거기서 착안내는 게 결국에는 갭 투자인 거예요. 근데 갭 투자는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입주자한테 대출을 받는 거죠. 무이자 대출.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간 바보입니다. 바보. 이거 약간 좀 공격성 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무이자로 주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 10억짜리 집을 산 사람한테 전세금이 9억이면 진짜 그 사람한테 9억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집은 곧 15억이 될 건데 제 9억을 가져다 쓰세요. 이 사람은 집도 사고 자기 거기 안 살아도 돼요. 누가 들어와서 9억을 주고 자기는 1억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시세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욕하죠. 아, 쟤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서민 안심 대출은 대출을 늘리는 게 아니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미끼네요. 2015년에 그 실행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때는 2.6%였어요. 근데 지금 1.95%입니다. 왜냐?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액션을 하는 게 나라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왜냐면 이 사람들 이 지금 50조라고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 대출 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고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50조를 묶어버리면 정부는 금리를 내리는데 조금 안심이 되겠죠. 예,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미끼예요. 아, 그리고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고요.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기는 가지 마세요.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아, 갑자기 혀가 꼬이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시작부터. 지금 트럼프 탄핵 투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원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상원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글쎄요. 이 펠로시가 약간 좀 승부수를 띄우네요. 조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원래 펠로시는 탄핵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초기에도 탄핵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접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탄핵을 진행한다라고 지금 드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뭘지 궁금한데 뭐 조 바이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10월 중순에 뭐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 보리스는 계속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고 10월 말에 무조건 하겠다라고 계속 강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은 약간 폭풍 전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연동주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 방류 진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친일파 같은 발언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저분들 발언하는 거 보면 방사능에 당했습니다. 지금 뇌가 다 방사능화가 됐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방류는 안 됩니다. 예, 저는 확실해요. 친일파가 아닙니다. 절대. 토착 외국어 아니에요. 전. 자, 다우존스랑 나스닥을 보시면 제가 붙여 넣어놓고 보질 못했는데 계속 봤으니까 알죠. 그 거의 뭐 지금 보합 나스닥은 좀 하락폭이 컸어요. 지금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런 겁니다. 예, 나스닥이 안 좋았던 건 마이크론 때문도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좀 컨센서스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 하향을 외쳐버린 거예요. 그 미국 증권가에서. 그래서 나스닥이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1% 넘게 떨어져서 금요일 끝났죠. 야간 선물도 저희가 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는 별로 안 좋을 거다. 예, 안 좋을 거다. 코스피는 총 5주간의 랠리를 끝내고 조정장에 들어갔습니다. 5주 상승했으니까 한 2주는 조정 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조정을 줘도 감사하게 받자. 예, 비중을 줄일 분들은 잠깐 줄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코스닥도 똑같고요. 코스닥은 근데 약간 애매해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약간 코스피랑 다르게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 다음 주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렇게 또 가름말을 태워드려야죠, 제가.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뭐 예측은 보합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50이라도 넘어버리면 괜찮겠죠? 자,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50을 넘습니다. 이거는 약간 반등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증시가 약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화요일의 이벤트는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수요일 시초가는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잠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떨어집니다. 이러면 다음날 다시 또 조정을 주겠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원유 재고 발표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약간 떨어집니다. 비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아닌 겁니다. 뭐 농업 이런 거죠. 비농업 고용지수. 이건 비농업입니다. 약간 올라가요. 약간 와리가리 하죠. 근데 저거 안 봐도 되고. 자, 토요일에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의장 파월이 연설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를 당연히 봐야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점도표에 의해서는 금리 인하가 완결됐습니다, 올해. 하지만 점도표를 바꾸고 그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약간 잠재적인 기대가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는 뭐 이렇습니다. 뭐 괄목할 만한 이벤트는 없고요. 하느니 상반기 시장 안정 조치 내역 공개하고요. 뭐 not impressed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9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를 발표할 건데 이것도 not impressed. 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이거는 뭐 계속 보던 거죠. 10월 4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10월 4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0월 4일이 뭐 중요하면 뭐합니까? 금요일인데. 금융위 국정감사 이거 DLF 손실 사태에 집중적으로 따질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게 뭐 정치인의 숙명이죠. 하나는 9월 말 외환 보유액을 발표합니다. 자, 숏 포지션을 한번 보시죠. 그 이번 주는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면서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했는 거 맞았죠? 예. 제가 이걸 8월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뒷북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한테 태클 거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주겠죠. 지금 미리 조정을 줬는데요. 공매도 잔고가 조금 떨어지면서요.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 받아도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정은 2주 정도, 2주가 아니고 1주 정도 줄 수 있다. 큰 폭의 하락은 예상하기 힘들다. 근데 탄핵 정국이 결국엔 언론에서 밀기 시작하면 큰 폭의 충격판 올 수 있지만 회복은 정말 빠를 거다라는 거죠. 저는 탄핵 시즌 좀 되면 조금 비중의 변동을 줄 거예요. 일단 폭락이 시작하면 좀 비중을 줄일 거고요. 그 탄핵 전국이 시작되면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갈 겁니다. 자, 주간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뭐 외국인 우리 금융 지주는 좀 논외입니다. 근데 순위에 있으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실제 팩트 데이터를 마사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금융 지주는 의미가 없다. 1등은 코덱스 200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잘했네요. 한 주 동안. 좋습니다. 카카오가 많이 샀네요. 카카오는 지금 조정을 약간 보이고 있죠.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제일 애매해요. 사실 제일 애매해요. 얘들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건 보이는데 저점을 잡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쌀 때 사고 싶잖아요. 삼성중공업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라이징 스타들을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 저거는 모르겠네요. 저거 왜 샀지? 예, 외국인이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기관은 탑5 플러스 토탈 리턴입니다. 탑5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5개입니다. 그게 토탈 리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배당금을 그대로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위는 삼성전자. 이거는 뭐 떨어지는 걸 받았죠. 200 토탈 리턴은 똑같은 얘기고요. 현대차, MSCI 코리아. 외국인이 던지는 걸 샀어요. 예, 지금 오른쪽이랑 약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외국인의 매도랑 거의 매핑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셀트리온이 외국인 매도 2등인데요. 기관 매수 2등이 5위 안에 셀트리온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개인이 다 받았다 이걸. 개인이 이걸 또 휠라코리아는 뭐 계속 예상한 흐름대로 흘러가니까 좀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우리금융지주 제외하고요. LG화학을 많이 팔았어요. LG화학의 갭 하락하고 약간 하락세가 멈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에 와 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이 좋았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전기차 관련 종목이 힘을 못 쓰네요. 뭐 LG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은 치고 받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삼성 SDI는 장기적으로 엄청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코스닥은 이게 재밌겠죠. 외국인이 KMW를 고점에서 많이 샀어요. 이게 무슨 매수일까요? 대체 무슨 매수일까요? 더 랠리를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걸까요?
이거는 진짜 제 영역은 아니에요. 예,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륵 불인 제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베니아는 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사상 최대 규모의 그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하셨죠.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피비님.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거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페스, 동진세 이렇게 소재주로 계속 사네요. RFHIC, 그러니까 5G랑 소재주를 샀다. 인베니아는 뭐 이것도 전자 종목이죠. 기관은 헬릭스미스, 바이오를 샀는데 헬릭스미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반등을 언제 줄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대주주가 그 오너 일가라는 겁니다. 오너 일가가 팔아버려가지고 투심이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사기 딱 좋은 타이밍인 거 여러분 아시죠? 동진 세미캠 뭐 소재주를 양매수했네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았겠습니다. CJ ENM 이거는 다시 머리를 들고 있죠.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이사 준비한다고. 매도는 외국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를 기관이 안 받았죠. 그럼 누가 샀다? 셀트리온 시리즈는 개인이 다 샀다. 이래. 돈 많다 진짜. HLB. HLB가 지금 뉴스가 떴습니다. 월요일에 시초가 상승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한가에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상한가는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예.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이지바이오. 제가 마니커를 상한가 이후에, 그것도 상한가 2번 이후에 수익 보는 걸 보셨잖아요, 직접. 제가 지금 그냥 입스타 하듯이, 다른 사람들처럼 입스타 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는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 상한가 먹으려고 하시다가, 진짜 갭 하락 음봉 맞으면, 갭 상승 이후에 롱바드 음봉 맞으시면 멘탈 나갑니다, 진짜. 그러면 주식 투자가 꼬여버려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첫 상한가는 보내주자. 그 뒤에도 기회가 많다. 이지바이오는 돼지 열병 관련주 위닉스가 제가 공교롭게도 판 이후에 조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공교롭네요 진짜. 뭐 알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미륵불이라도 이게 파는 거를 예측하고 제가 팔 수는 없어요. 예, 저는 뭐 한낱 개미입니다. 개미미륵. 자, 개미륵. 개미륵은 좀 약간 욕 같다. CJ ENM, 이거는 둘이 교환했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다. 지들끼리 롤링하고 있는 거다. 기관은 에코프로 BM, 전기차, KMW 5G, LNF 전기차, S4 머티리얼즈, 이거는 뭐 그냥 네페스 신소재니까 그냥 소재주. 근데 이거는 다른 이슈로 하락했다. 그 이슈는 알 수가 없다. RFHIC, 5G. 물량 교환했는 건 뭐 안 보시면 됩니다. 주간 공매도 비중 상위, 주간 공매도를 추가했습니다. 이거 손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예.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맛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1위는 넷마블이었어요. 어이구. 비중입니다. 비중.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중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매도의 그 평균이 이것도 내야겠다. 지난주 공매도 평균 비중. 그것도 괜찮네. 자, 아모레지, S-오일,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지난주 공매도 평균 비중이 7, 8%였을 거예요. 근데 얘들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선내화라는 종목이 계속 보이는데 전 저 종목을 모릅니다.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셀트리온이 결국에는 지금 다 공매도로 팔았다는 겁니다. 보자. 셀트리온이 지금 1300, 800, 1조 3천억치의 공매도가 일어났어요. 실합니까, 이거 지금? 실화예요. LG화학도 공매도가 8천억치가 일어났어요. 미쳤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미쳤습니다, 지금. 헬릭스미스도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환을 많이 했겠죠. 여기서 공매도 상환 잔고를 빼야 되는데 그건 제가 안 했네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비중만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도 공매도가 많았구나. 힐라코리아는 지금 공매도로 다 팔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공매도 잔고를 좀 트래킹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공매도를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1조 4천억치의 공매도를 했는데요. 상환을 1조 7천억치를 했으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공매도 금액만 보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구나.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많이 흔들어 제끼고 있구나. 그거를 보자고 붙인 겁니다.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시초가는 별로 좋지 않겠죠. 지금 주말 동안 뭐 맛있는 뉴스가 뜨지 않았어요. 뭐 US 달러는 주간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반등을 크게 줬고요. 지금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떨어져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0선에 안착하고 있어요. 곤란합니다. 자꾸 올라가면 별로 안 좋아요. 한국 증시에. 유가 관련주는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 되게 애매하죠. 예. 환율이 올라가면 유가 관련주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가를 사야 되잖아요. 기름을 사야 되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 반면 유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가는 제가 추세선을 그렸다시피
상승 추세 하단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주에는 유가가 반등할 거다. 반등하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량 발표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다. 아이쉐어는 뭐 저랬다. 의미가 없네요. 아이쉐어 저거 빼야겠습니다. 예, BDI 지수입니다. 지금 많이 조정을 줬습니다. 이러면 그 페노션도 별로 안 좋았겠네요. 자, 제가 밑에 이 지표에 대해서 의미랑 해석 방법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붙여놓을 거예요. 이것도 조사하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는 거를 말하는 거랑 정형화해서 설명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을 넣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램 익스체인지는 지금 약간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락 그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죠.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3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60일 이동평균선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때리러 가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아무튼 D램 익스체인지 밑에서 설명해 놨어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물을 추가했는데요. 왜냐하면 10년물과 2년물을, 10년물과 3개월물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10년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을 주다가 약간 조정을 주고 있어요. 약간 D램 가격이랑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렇게 약간 둘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때 말씀드렸죠. 국채를 많이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사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거 이해되시죠? 국채를 많이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 10년과 2년물입니다. 예, 지금 현재 약간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재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품이 살짝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이긴 해요. 10년과 3개월물은 더 지금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갑자기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 하락 후에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뭐 의미는 없어요. 지금 미 국채랑 유로 달러의 그 약자입니다. 테드. 외신입니다. 외신은 제가 또 외신을 넣고 나서 한동안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뉴스를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한 번 보면 다 외웠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차이나가 말했다. 컴퍼니들이 맞닥뜨렸다. 많은 어려움들과 트레이드.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1년이 넘었죠. 너네들 지금 최악의 위기가 맞닥뜨려 있다. 그냥 극복하자고 이겁니다. 하자고 이건 북한 말이지. 극복하자 해. 워셔 말 아니지. 또 트럼프. 예. 체크하시죠. 예. New Financial Pressure.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새로운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였죠? 디리스팅. 리스트에서 디태치 한다는 거죠. 뗀다. US 스탁.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그냥 그런 중국 기업들을 그냥 상장 폐지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가? 왜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본 테이블에 올라오기 직전이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가 모기지 마켓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한다는 건데 보시면 이게 기후가 변화함으로써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빅숏이라는 걸 언급했는데요. 그때 저희 빅숏 아시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에 대한 영화입니다. 자, 기후 변화가 지금 일어남으로써 홍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보험이 있습니다. 홍수 보험이 있는데 보험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예. MBS는 뭐 모기지, 백업, 시큐리티, 예, 주택 그 담보 채권이죠. 펠로시, 이 펠로시가 이제 탄핵 관련 얘기입니다. 임피치먼트, 탄핵 관련인데 무슨 얘기를 했더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그렇게 막 조 바이든 조사해라 이렇게 했던 게 US 일렉션 그리고 그 국가 안보에 좀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계속 그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페드가 레포는 이제 단기 유동성인데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막 750억 달러씩 막 퍼부었잖아요. 퍼부어서 그 금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단기 금리채. 근데 이게 지금 캄다운 됐습니다. 캄다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봉책이 아닌 영구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나서서 돈을 퍼부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 금리가 너무 상승했어요. 레포가 상승해버려가지고 8.5%까지 갔습니다. 근데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거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때려 부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해프닝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약간 경색이 돼서 한낱 해프닝으로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일이 시스템적인 리스크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진짜 리스크인지를 판단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US 테리프가 에어버스, 예, 지금 에어버스 WTO가 미국의 편을 들어줬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유럽 에어버스 와인 이런 거에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은 그에 대한 보복이죠. 보복으로 뭐 오토바이, 그다음에 곡물 이런 거에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그냥 치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떴는데 차주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가장 영향을 줄 만한 건 3번 펠러시 임피치먼트입니다. 예, 내신입니다. 최대 양돈 단지 홍성 돼지 열병 일단 음성 판정. 이게 저는 그 양주 막 충남 쪽에 이런 의심 사례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빨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성 판정이 났어요. 아, 이거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돼지 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없어도 될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냥 그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월요일은 개파락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니커가 단일가 매매가 끝날 타이밍이 됐어요. 저는 이제 볼 겁니다. 미국 민주당 트럼프 탄핵 속도전 이거 얘기했고요. 예. 주가 폭락에 한국 부자 금융자산이 5년 만에 줄었다. 이게 보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잃었더라고요. 예, 돈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채권이랑 주식으로는 돈을 잃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돈이 많은 한국 부자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서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뻥 뚫린 하늘, 석유 비축기지, 드론 테러 무방비. 우리나라 LNG 탱크 같은 곳에 드론이 날아다녀도 아무런 뭐 워닝이 없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 그렇구나가 아니고 저희가 뭘 봐야 될까요? 그럼 방산 쪽을 봐야 됩니다. 예, 방산 쪽을 봐야 돼요. 안 터져서 속 터지는 KT 기만 광고 공정위 시행 명령. KT가 안 터지는데 다 터진다라고 해서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G가 터지는 곳은 5%밖에 안 되는데 전국 반방구고 다 터진다는 듯이 광고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기술 들어간 거죠. 예.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KT는 근데 더 이상 떨어질 구멍이 없어요. 예, 이렇다고 해도 폭락하진 않습니다. 27,000원이랑 그 완전 콘크리트 바닥에 와 있어요. 저 때는 사도 손해보기 쉽지 않죠? 이때 사서 3% 정도 손절 걸어놓고 그냥 존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HLB 리버 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임상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에스모에서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아저씨도 알고 슈퍼 아줌마도 아는 이런 호재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갭 상승을 해서 그냥 아예 점상으로 해서 가둬버리지 않는 이상 분명히 롱바디 음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100에 한두 개는 그냥 갑니다. 그 상한가 가는데 그냥 1, 2%의 로또를 바라는 건 좀 그렇죠. 영국 존슨이 10월 30일 브렉시트 단행한답니다. 사퇴 안 한대요. 하지 마세요. 예. 니네 좀 빨리 브렉시트 하세요. 진짜 이놈의 블랙스완은 왜 이렇게 자꾸 떠다니는지. 5년 후에 중국 세계 1위 제품 8개, 한국은 1개, 일본은 0개. 대단한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해보고 싶은 뉴스지만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은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예요. 미중 무역 분쟁도 소강 상태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좀 보셔야겠죠. 강세 예상 테마는 대북주, 바이오, 수소차입니다. 위험 예상 테마는 돼지 열병주예요. 진짜 위험합니다. 등락폭이 클 거예요. 파도 타기에 자신이 없으시면 접근하지 마세요. 바이오는 진짜 뭔가 하방으로 슈팅이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점진적인 상승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HLB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남은 하나의 히든 카드인 메지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극명하게 갈릴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바이오를 사고 있어요. 수소차는 언제나 다크호스입니다. 얘는 언제 튀어올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렇게 힘을 응축해놓고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애매하네요. 예, 애매하네요. 여기까지고요. 이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일 이사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짐을 챙기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해야 돼서 제가 중간중간에 장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딱히 장을 볼 것 같진 않아요. 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거나 단타로 들어간 것들은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장에 시리어스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알람을 등록해 놓은 라인을 계속 깨기 시작하면 지수가 뭐 비중 줄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한 주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화이팅!